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면서 보이는 눈가 주름, 입가 팔자 주름을 보면서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달 우연히 발견한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바로 우리 집 약국에서 3,000원에 샀던 그 흔한 바세린 때문에 제 피부가 정말 놀랍도록 달라졌거든요. 에이, 설마 바세린이 뭐 대단한가?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왜 전 세계 유명 배우들이 수백만 원짜리 크림 대신 단돈 몇천 원짜리 바세린을 쓰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더 많은 피부 관리 비법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지난 3월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나이에 비해 피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특히 목과 손등 피부가 정말 매끄럽더라고요. 궁금해서 어떤 관리를 받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특별한 건 안 해요. 그냥 매일 밤에 바세린 발라요. 처음엔 설마 바세린만으로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비법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젊었을 때는 저도 비싼 크림만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죠. 옛날엔 이런 것도 없었는데 바세린 하나로 다 해결했다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써봤는데 3개월 후부터 확실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바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바세린의 역사를 살펴보니 1872년부터 시작된 이 제품이 지금까지 15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 텍사스주의 석유 시추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상처난 곳에 원유 부산물을 발랐는데 놀랍게도 상처가 빨리 아물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화학자 로버트 체스부르가 여러 번의 연구를 거쳐 깨끗하게 정제한 것이 바로 페트롤레이텀, 즉 바세린의 주성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체스부르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바세린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 한 숟가락씩 바세린을 먹고 피부에도 매일 발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무려 97세까지 장수하셨거든요.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바세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페트롤레이텀이 석유에서 나온 성분이라서 유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하지만 현재 시판되는 바세린은 3단계 정제 과정을 거쳐서 유해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립밤에도 페트롤레이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해요. 더구나 우리가 바세린을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린이 어떻게 우리 피부를 젊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핵심은 바로 수분 보존에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피부 자체에서 수분을 잘 붙잡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빨래를 말릴 때 랩을 씌우면
훨씬 천천히 마르잖아요. 바세린이 바로 우리 피부에 그런 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페트롤레이텀이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피부 건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죠. 마치 포도가 건조되면서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요. 실제로 겨울철에 입술이 트고 갈라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런데 립밤을 바르면 금세 좋아지잖아요. 바로 그 립밤의 주성분이 페트롤레이텀이거든요. 수분을 가둬주니까 갈라졌던 입술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바세린을 써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던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사실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바세린만 단독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바세린은 수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분을 보존해주는 역할만 해요. 마치 우산이 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바세린만 바르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핵심 비법이 나와요. 지난달 제가 피부과에서 만난 그 60대 환자분의 실제 사용법을 들어보세요. 저는 저녁에 세수하고 나서 먼저 보습 크림을 발라요. 그리고 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요. 특히 눈가, 입가, 목 같은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예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보습 크림이 먼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그 수분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떤 제품과 조합하느냐예요.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본 최고의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앰플이나 크림이에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200배까지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놀라운 성분이거든요. 이걸 먼저 바르고 바세린을 덧바르면 정말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돼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55세 여성분이 계신데 이 방법을 3주 정도 쓰고 나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두 번째 조합은 레티놀과 바세린이에요. 레티놀은 주름 개선에 정말 효과적인 성분이지만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세린을 함께 쓰면 이런 자극을 줄여주면서도 보습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다만 레티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에서 3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저녁에만 쓰시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세 번째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간 제품과의 조합이에요. 특히 기름기가 많은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좋아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피지 조절을 도와주고 바세린이 수분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건조한 부위에만 조금씩 발라주세요. 네 번째 조합은 달팽이 점액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에요. 달팽이 점액은 피부 재생과 진정에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이것과 바세린을 함께 쓰면 피부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지난 가을에 등산을 갔다가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났어요. 그때 상처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랐는데 정말 빨리 아물더라고요. 바세린이 연고 성분이 오래 머물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제 사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대예요. 저는 무조건 저녁 사용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밤에 우리 피부가 재생되거든요.
이때 바세린으로 수분을 꽉 잡아주면 아침에 정말 다른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사용 순서는 이래요. 저녁 세안 후 토너 앰플이나 세럼 보습 크림 마지막에 바세린. 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양 조절도 정말 중요해요. 바세린은 쌀알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손바닥에 비비면서 체온으로 살짝 녹인 다음 얇게 펴발라주세요. 특히 눈가는 정말 소량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바세린을 얼굴에만 쓰지 마시고 다른 부위에도 써보세요. 목주름,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같은 곳에 쓰면 정말 좋아요. 특히 목은 나이가 많이 드러나는 부위잖아요. 목에도 얼굴처럼 보습 크림 먼저, 바세린 나중에 발라주세요. 제 어머니께서 74세이신데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손등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지셨어요. 이제 장갑 끼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바세린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첫째,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분들이요.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입술 주변이나 눈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조금씩 사용하세요. 둘째, 아침에는 바세린 사용을 피하세요. 특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래요. 바세린이 남아있으면 화장이 밀리거든요. 셋째,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눈가에 바를 때는 정말 소량만, 그리고 눈에서 좀 떨어진 곳에만 발라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라메르 크림 아세요? 50만 원 넘는 그 유명한 고급 크림 말이에요. 그 크림 성분표를 보면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레이텀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바세린과 같은 성분이 고급 화장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굳이 비싼 돈 주고 크림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고급 크림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보습과 주름 예방 효과만 놓고 보면 바세린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바세린을 많이 써요. 레이저 시술 후에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스뮨 드레싱용으로 말이에요.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바세린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다른 제품과 함께 쓸 때 진가를 발휘해요. 히알루론산, 레티놀, 나이아시나마이드, 달팽이 점액 등이 들어간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을 덧바르면 효과가 배가 돼요. 시간대는 무조건 저녁, 양은 정말 소량, 순서는 마지막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같은 곳에도 써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위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국소 부위에만 사용하시고 아침에는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겨울철 난방 때문에 실내가 너무 건조할 때는 가습기와 함께 바세린을 사용해 보세요.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리고 외출할 때도 작은 용기에 바세린을 조금 담아서 다니세요. 갑자기 입술이 트거나 손이 거칠어질 때 바로 발라주면 좋아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아쉬운 게 피부 변화잖아요. 예전 같지 않은 탄력, 늘어가는 주름들 보면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싶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비싸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바세린이 뭐 대단한가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세요. 특히 손등과 목 주변이 정말 부드러워지셨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장 약국에 가서 3,000원짜리 바세린 하나 사시고
집에 있는 보습 크림과 함께 써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주변에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위한 천연팩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